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캐스트 2013 주간 이슈 전망입니다. 저는 정치부 성환용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전체 유권자의 75.8%가 투표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51.6%가 박근혜 후보를 찍었고 48.0%가 문재인 후보를 찍었습니다. 1년 전에 박근혜 후보를 찍었던 유권자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역시 박근혜 후보를 선택한 것이 잘했다, 이렇게 만족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후회하고 있을까요? 한겨레 신문은 대통령 선거 1년을 맞아서 박근혜 후보를 찍었던 유권자들을 모아서 집단 좌담을 해보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잘못 선택했다고 후회한다면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송채경화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겨레 신문이 대선 1년 특집으로 보통 여론조사를 할 것 같은데요. 여론조사를 하지 않고 집단 좌담을 한 이유가 뭡니까? 네,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이제 몇 퍼센트의 지지도가 나오느냐를 보면서 민심의 상태,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건데요. 네. 집단 좌담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상태와 변화가 왜 어떤 이유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층 심층적으로 좀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엇이 어떻게보다는 왜, 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따져보는 것이 좌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먼저 이번 좌담회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간략하게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지난 13일 금요일 저녁에 그 여론조사 회사인 리치플러스에서 진행이 됐고요. 리서치 플러스죠? 네, 리서치 플러스요. 네. 네. 1년 전에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당시 후보를 뽑았던 사람들이고요. 찍었던 사람들이요? 네, 찍었던 사람들이고 연령층은 모두 50대고요. 여성이 3명, 남성이 이제 5명이었습니다. 직업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직업은 굉장히 다양했는데요. 회사원에서부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 그다음에 뭐 전업주부, 택시 운전사 이렇게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상당히 다양하군요. 자,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지지를 철회한다,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있던가요? 네, 8명 중에서 4명은 아직까지도 지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3명은 철회, 1명은 유보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 중에 절반이 지지를 철회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네. 이건 숫자보다는 그 이유가 중요한 조사니까 지금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 아직까지 신뢰를 잃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네. 가장 크게 얘기된 거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을 추징하는 모습에서 좀 뚝심 있는 모습이 보였다. 법과 원칙. 네, 법과 원칙. 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게 느껴졌다. 그다음에 아직까지 또 임기의 5분의 1밖에 안 지났지 않느냐. 네. 5년 임기 동안 1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지지를 처리하기에는 좀 이른 시기다. 이렇게 평가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호감을 보이거나 그런 분들도 계시던가요? 네, 호감을 보이는 분이 계셨는데요. 어떤 참석자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는데 다른 정치인과 달리 우리나라를 위해 정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본인을 위한 정치가 아니고요. 네, 본인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복지정책 후퇴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한 지지자는 그게 이제 박 대통령의 융통성이다.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정반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자, 반대로 또 지지를 하지 않겠다, 나는 지지를 철회했다, 이런 사람들이 아까 3명이라고 그러셨죠? 네. 그분들도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내용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전반적으로 좀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그다음에 경제난이 심각한데 세무조사를 통해서 뭐 중소기업을 뭐 목재기를 하고 있다. 네, 그 그다음에- 얘기는 중소기업 하는 분이 한 모양이죠? 네, 그런가 봅니다. 그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가 있는데 이거를 좀 그러니까 소통을 하지 않고 좀 불통으로 보이는 이미지를 좀 보이고 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연금 관련해서 공약 불이행 이런 부분도 좀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처음에는 대선 때는 좀 합리적으로 보이다가 강경 보수로 선회한 게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있었고요. 네, 상당히 예리하게 보고 있군요. 자, 하나씩 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좀 전반적으로 무능하다, 이런 지적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분이 이제 표현하기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흐리멍텅하다 이런 표현을 좀 쓰셨는데요. 네. 가장 첫 번째로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 빨리 털고 가야 되는데 너무 이제 질질 끄는 것 아니냐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한 분이 뭐 얘기한 거는 4대강 사업 같은 게 작년 봄부터 계속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전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이제 해주지 않고 표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을 잠식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정리가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네네. 무능하게 본다 이런 뜻이군요. 자, 경제난을 얘기하면서 세무조사 얘기를 한 분이 계셨는데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강력하게 들고 나온 카드가 지하경제 양성화 카드거든요. 네. 네, 탈세를 잡아서 세금을 좀 충당하고 그걸로 이제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세무조사를 좀 강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대기업이랑 중소기업이랑 같은 잣대로 놓고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 목재기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좀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네. 실제로 이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도 주변에서도 그렇고 너무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게 너무하다. 좀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군요. 네. 자, 불통이다. 특히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하고 소통하지 못했다. 뭐 이런 지적을 했던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박근혜 대통령을 계속 지지하는 분이시든 아니면 지지를 철회한 분이시든 똑같이 지적을 하는 게 그렇군요. 소통은 잘 안 된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한 참석자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박 대통령은 국내 일에는 신경을 안 쓰고 밖에 나가서 외교 이런 쪽에만 비중을 둔다. 네. 네, 자신에 대한 비판과 잘못을 지적했을 때 대화를 해야 되는데 나는 대통령이니까 만나지 못하겠다 이런 식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야당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어떤 참석자는 너는 지져라 나는 아니다 이런 태도를 일관한다 이런 표현까지 네. 좀 나왔습니다. 보통 그 언론사 정치부 기자들이 지적하는 것하고 좀 내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대선 공약을 좀 잘 지키지 않았다 이런 지적도 있었다는데 그런 건 어떤 내용들입니까? 가장 큰 공약도 중에 하나가 65살 이상 어르신들에게 모두 20만 원씩 지급을 하겠다. 네, 이게 기초노령연금이죠. 네, 기초연금이었는데 이게 좀 후퇴가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좀 공통적으로 나왔고요. 네. 또 한 참석자는 행복주택 사업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행복주택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이셨던 것 같은데 첫 삽도 뜨기 전에 축소 내지 폐지를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것 때문에 대통령을 찍은 사람도 있을 텐데 대통령의 의지가 이 정도로 약한 것을 보고 실망했다 이렇게 네, 표현을 왜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그런 네. 얘기군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강경 보수로 선회해서 실망스럽다. 이 부분이 좀 상당히 흥미로운 지적인 것 같은데요. 추가로 네.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박 대통령이 대선 때의 합리적인 보수 이런 모습에서 그런 이미지를 버리고 좀 강경 보수로 가는 것 같느냐라는 질문에 대체적으로 그렇다라고 응답한 이제 분들이 많았는데요. 한 참석자는 강경 보수로 선회한 게 눈에 너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단적인 예로 국정원 개혁 필요성이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너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한 참석자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지지자 분이셨는데 그분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언론과 강경 보수의 인해 장막 때문에 강경 보수로 비춰진다. 그러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 본인은 그렇지 않은데. 네, 뭐 비서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강경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또 그런 이미지로 몰고 간다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일단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박근혜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한다는 사람들의 의견은 대략 어떤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임기 말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대체적이었고요. 네. 대선 공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좀 축소되거나 그럴 수 있지만 나중에는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다음에 뭐 공약을 못 지킨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무리하게 공약을 지키려고 하다가 안 좋게 되느니 차라리 뭐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좀 축소를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는 분도 계셨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보다는 내년이 더 나을 거다. 좀 더 지켜보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런 평가들을 좀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직도 이제 기대를 접을 필요가 없다. 네. 그런 얘기네요. 자, 반면에 이제 더 이상 지지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지를 철회한 사람들의 의견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모든 일은 시작이 반이다. 네, 그래서 시작이 이미, 반이죠. 네. 1년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이제 눈에 보이는 거고 이제까지 못했으면 좀 실망스러운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계셨고요. 그다음에 원래 이제 대선 정권 초기에 많은 것들을 좀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 됐던 부분도 지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게 안 된 이유 중에 국가기관 선거 개입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네. 제대로 풀지 못했다. 또 개혁이나 비전 제시, 공약 실천 등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뭐 나는 괜히 찍었다는 생각까지 든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네, 계셨고요. 좀 솔직하게 표현했네요. 네. 자, 좌담에 이번에 참석한 분들이 특히 그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사건 네.
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들을 하던가요? 좀 몇 가지만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 대통령을 뭐 여전히 지지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부정선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셨고요. 또 지난 정권의 일이니까 박근혜 대통령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느냐, 네. 사과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그건 일부였고, 네.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뭐 어떻든 간에 사태가 이 정도까지 왔으면 대통령이 나서서 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많이 했고요. 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지금 못 막는 상황이 왔다 이런 표현을 하는 분도 계셨고, 한 참석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국민들은 불법 주차를 누가 신고만 해도 딱지를 붙이고 견인당하고 과태료까지 낸다. 그렇죠. 근데 법을 어긴 것을 유야무야 이렇게 넘어가는 건 안 된다. 국민들 수준이 이제 지금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다른 참석자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대통령이 사과 한마디 한다고 체신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과를 아끼지 말라. 그래서 처음부터 쉽게 풀어갔으면 됐는데 지금은 일이 너무 커져버렸다. 이러면서 좀 답답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적이 참 굉장히 예리한 것 같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전히 좀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들을 내놓던가요? 대부분은 아직까지 임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지지를 철회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적은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었고요.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너무 못해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네. 분석도 있었고요. 한 참석자는 이제 이 지지율, 고공 지지율에 대해서 막장 드라마에 비유해가지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로라 공주라는 막장 드라마라고 불리는 오로라 공주를 욕하면서 보듯이 실망하기엔 아직 이르고 기대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좀 특이한 분석이네요. 네. 자,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송채경화 기자가 전망하기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찬반 여론, 지지율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찬성이 높아지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반대 여론이 점점 높아질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최근 안녕들 하십니까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고려대 대자보를 그렇죠. 시작해서 네. 이제 그 현상을 보면 그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해하고 있었나 표현을 못한 거에 대해서 철도 민영화라는 이슈 뭐 이게 생활 이슈인데 사실은 파업 자체가 그렇게까지 지지를 받았던 적이 없는데 이번에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은 게 뭐 이것저것 뭐 민영화네 아니네 이런 거 따지기보다는 뭔가 어쨌든 발산하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가 좀 있었던 것도 같고 그다음에 그게 철도 민영화가 되면 뭐 요금이 오른다든지 본인한테 생활적으로 다가오는 이슈이기 때문인 것도 같은데요. 오늘 이제 새누리당 한 의원을 만나서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가장 지금 큰 이슈거리로 남아있는 게 반값 등록금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이게 1년 정도 뒤에 다시 실현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이슈가 빵 터져버리면 이거는 지금 2008년도 광우병 촛불 사태만큼의 큰 대형 이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좋은 현상이 이렇게 유지되기보다는 좀 안 좋은 것들이 계속 터질 일이 많이 남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상황에서 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좀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당부까지 해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직후 인사파동으로 잠시 하락했다가 그 뒤로는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게 안정적이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50대와 60대 이상 고연령층은 박근혜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지만 20대, 30대, 40대의 지지는 낮은 편입니다.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의 지지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뚜렷하게 높은 편입니다. 쉽게 말해서 고연령층과 영남을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 지지가 쏠리는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후보를 찍었던 유권자들은 이번 좌담회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발목이 잡혔다. 또 야당과 대화를 하지 않고 담을 쌓아서 불통 상태에 빠졌다. 또는 대선 공약을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장 뼈아픈 비판은 대통령 선거 전에는 합리적 보수 노선의 정치인이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지나치게 강경 보수로 변하고 있다. 이런 지적일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전에 대통합의 정치, 탕평 인사, 100% 대한민국을 약속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던 유권자들은 지금까지도 그 약속 하나하나를 너무도 잘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좀 더 달라진 모습을 보일까요?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간 이슈 전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채경화 기자가 도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송한용이었습니다.